네, 주제는 파워블로그하고요. 파워 유튜브 두 개를 묶었는데요. 네, 첫 번째 먼저 과정에 대한 소개 먼저 드리도록 할 겁니다. 네, 강의 진행자에 대한 소개와 강의 계획서 네,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닉네임이 정보박사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닉네임 또 정하셔야 돼요. 네, 블로그를 시작하실 때 정하셔야 될 게 블로그의 네, 제목, 그 다음에 닉네임, 별명요. 네, 정하셔야 돼요. 네, 블로그의 제목, 그 다음에 블로그의 제목을 정하려면은 블로그의 주 키워드가 나오려면 주제 이러한 것들이 좀 구체화되어져야지 즉 블로그를 내가 어떤 목적으로 운영할 건지라는 부분에 대한 방향성 정립이 먼저 되셔야지 지금 현재 이러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쭉쭉 풀릴 거예요. 네.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정보박사라는 브랜드명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 정보박사라고 검색하시면 제가 올린 것들이 쫙 뜰 거예요. 네. 통합 검색이 블로그 영역이나 웹문서 영역이나 이미지 영역이나 동영상 영역이나 이런 부분들에 쭉 뜰 겁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이게 된 게 아니라 네. 몇 년 누적이 이렇게 되어서 네. 그 과정 중에 저품질도 제가 걸렸어요. 네. 저품질이 걸리면 저품질 중에서 3페이지 저품질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글을 쓰면요. 딱 21번째 딱 떠요. 네. PC에서 페이지당 그 글수가 10개씩이거든요. 그러면 첫 페이지 10개, 두 번째 페이지 20개, 세 번째 페이지 시작이 21번째죠. 딱 21번째 딱 뜨는 게 이제 3페이지 저품질. 참 풀리기 힘든 저품질입니다. 그게. 근데 지난달 4월 3일 날 특사를 이제 받았죠. 그래서 풀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력으로 노력한 게 아니라 다양한 설이 있는데 네. 네이버의 대표이사가 바뀌었다. 네. 근데 그 대표이사가 뭐 상생, 중소기업과 상생을 좀 이제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뭐 이런 설도 있고 어쨌든요. 4월 3일 저품질 블로그 탈출 대란이라 그래가지고 거기에 포함되어가지고 네 풀렸어요. 네 어쨌든 네 경험은 뭐 경험이 이런저런 경험이 많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주로 네 운영하는 블로그는 isearch 1 blog.naver.com/isearch1이고요. 네. 그다음 유튜브는 네, PRP SUBY. 저희가 지금 두 개 타이틀이잖아요. 블로그, 유튜브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래서 주입니다. 주. 네. 주가요. 네. 요거고요. 블로그는 더 있어요. 네. 더 있는데 요거는 추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제일 오랫동안 유지해왔던 게 이거고요. isearch 1. 네. 그래서 리뷰 글 많이 작성을 많이 했었어요. 리뷰 쪽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은 뭐 관심 주제가 있으신 분들은 참조해 보셔도 되고 나중에 사례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SNS 중에 지금 제가 지금 이제 표기하는 빨간색으로 표기한 거 네, 블로그, 유튜브, 페이스북 요 세 개만 저희 네, 4개월 교육 과정 중에 활성화 시키셔도 결과치가 뭔가 좀 남으실 거예요. 네. 나중에 블로그하고 페이스북과 연동할 겁니다. 페이스북 연동해가지고 페이스북에 따로 뭐 사진이나 글이나 많이 이렇게 별도로 올리지 않고도 블로그에 포스팅하는 글들을 이쪽으로 네, 자동으로 올라가게끔 해서 페이스북 내의 관계성은 친구 관계거든요. 친구 관계가 많이 맺어져 있으면 친구들한테 쫙 퍼지게끔. 네. 또는 친구가 안 많다 그러면 페이스북 내에 그룹을 활용을 해서 그룹을 통해서 또 그룹원들한테 쫙 퍼지게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현재는 국민대학교 쪽에 강의하고 있고요. 그다음 평생 뭐 교육기관이나 이런 쪽도 지금 네, 계속 강의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네이버에서 정보박사라고 검색 이렇게 해보시면 이렇게 쭉 찾아질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전에는 제가 네, 찾아보면 블로그 영역에 딱 21번째 떴다가 지금 풀렸어요. 지금 풀려가지고 블로그 영역에 제일 상위에 뜨죠. 이렇게. 자 네이버에서 기본 검색은 네 통합 검색입니다. 네 네이버에서 뚝딱 검색을 수행을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검색 영역들이 블로그, 동영상, 카페, 지식IN, 이미지, 어학, 뉴스, 더보기 뭐 등등 많죠. 네 이렇게 쭉 있는데 네
키워드에 따라서 검색 결과가 틀려요. 통합 검색의 검색 결과가 틀려요. 키워드에 따라서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요 어떤 뭐 홍보나 아니면 관심을 가지는 키워드로 조회를 먼저 해 보세요. 먼저 조회를 해서 해당 키워드로 제일 상위에 뜨는 게 뭔지라는 부분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이 키워드로 조회하니까 사이트가 먼저 떴고, 그 다음 블로그가 떴고, 그 다음 이미지 떴고, 동영상, 뭐 뉴스, 이야 이렇게 떴어요. 네. 대화등 맞지? 그렇게 하게 되면 제일 상위에 뜨는 게 파워링크, 광고죠. 네, 광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 클릭할 때마다 해당 이 업체가요 광고비를 네이버에다가 바로바로 적시적으로요. 네. 자동 빠져나갑니다. 요 클릭할 때 500원 이렇게 했으면 한번 클릭하면 500원이 네이버한테 바로 빠져나가요. 네, 여기 해당 업체의 사이버머니 계좌에서 바로. 모르시는 분들은 뭐 재미삼아 꾹꾹 누르면 이 업체들이 그 비용을 네이버에 바로 납부합니다. 블로그가 제일 상단에 떴고요. 네, 그 다음에 지도가 떴고요. 그 다음에 카페요. 네, PC 실시간 이미지 뉴스, 웹문서, 매거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동영상이 제일 밑에 떴고. 자, 근데 또 이제 고려해야 될 사항은 PC죠. 이거는 PC에서의 검색이고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사람들의 이용률은요 PC보다요 네, 스마트폰의 이용률이 더 높아요. 네. 스마트폰은 m.naver.com이거든요. 주소가 틀려요. 주소가 www.naver.com은 PC고요. PC에서 네이버 이용할 때고요. m.naver.com은 모바일이었습니다. 스마트폰에서는 그냥 스마트폰 자체가 인식이 되어지기 때문에 네이버에 접속 딱 하게 되면 m.naver.com으로 딱 접속되어져요. 네, 여기서 똑같이 제가 대화동 맛집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 네, 통합 검색이 틀리죠. 결과치가. 이건 PC예요. 네, PC에서는 네, 상단에 파워링크가 먼저 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블로그가 떴고, 세 번째가 지도가 떴고, 이렇게 카페 이 순서인데, 네, 스마트폰에서는 통합 검색에 네, 위치 정보라고 해서 네, 요게 플레이스거든요. 네이버의 플레이스. 마찬가지 지도입니다. 지도인데 네, 플레이스가 제일 상위에 뜨는데 여기 보다시피 네, 해당 업체가 대화동 맛집 하니까 대화동에 네, 음식점이 보다시피 3개의 업체씩 해서 네, 3,632건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 순서도 중요하죠. 업체 입장에서는 여기에 노출되어지느냐, 다시 두 번째 페이지에 노출되어지느냐, 다시 세 번째 노출되어지느냐. 사람들이 이제 보통 세 번째 이상 잘 안 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밑에 살짝 쿵 내려가 보면은 네, 요것도 잘 이용해 보시면 좋은데 네. 이전에는 이런 부분들이 없어가지고 새로 오픈한 업체는 경쟁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 공간을 만들어줬어요. 네이버가 새로 오픈했어요 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업체 등록해가지고 신규 오픈한 업체들 같은 경우 여기에 노출되어지게끔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리뷰라고 이렇게 네, 블로그 아니라 리뷰라는 게 떠요. PC에는 리뷰라는 게 없어요. 여기 없죠? 네. 근데 모바일에서는 리뷰라고 먼저 떠요. 리뷰, 그 다음에 뉴스, 네, 그 다음에 동영상, 지식IN, 파워링크, 네, 이렇게 순서가 틀려요. 어디에 포커스를 먼저 둬야 되느냐? 네, PC보다 모바일에서의 검색 이 한 3배 가까이 높아요. 모바일에 중심을 더 주셔야 돼요. 스마트폰은 상식으로 들고 다니니까. 네. 자, 어쨌든 뭐 이야기가 와전됐는데요. 네, 요거 설명드리면서 와전이 좀 됐습니다. 네, 상관하지 마시고요. 네. 자,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닉네임으로 검색을 하게 되면 네, 이렇게 네, 통합 검색 영역에서 뚝딱 이렇게 네, 뜨게끔 이렇게 할 수 있으세요. 네. 근데 이제 경쟁이 되어지는 키워드가 아니면 가능합니다. 네, 참고적으로 제 아들내미 네, 닉네임이 유후닉이에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유후닉. 뭐 보편적인 용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정보박사, 네, 뭐 와이프는 정여사, 네. 그러니까 자기는 또 자기가 그냥 유후닉 뭐 이렇게 그 뜻이 뭔데라고 하니까 뭐 자기 말로는 해피 드래곤이래요. 네. 근데 어쨌든 뭐 별명 적는 게 있으면 다 유후닉이라고 적거든요. 그래서 유후닉으로 해서 검색해 보면 블로그
사이트, 동영상, 이미지, 네, 다 제 아들내미입니다. 네, 그리고 도배가 됐죠. 네, 뭐 이렇게 하나의 공간에, 네, 그래서 뭐 학교 가서 누가 뭐 유튜브 하는데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면, 네, 네이버에서 야 이걸로 검색해 보라 그래. 네, 뭐 이게 꼭 좋다는 게 아닙니다. 네, 좋다는 게 아닌데 어쨌든요. 요렇게 하나의 어떠한, 네, 어떤 키워드로요. 이렇게 네이버에서요. 네, 통합 검색 영역 내에 이렇게 노출되게끔 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네. 자, 저희 과정에 대한 강의겠습니다. 네, 16주차로 되어 있고요. 네, 화요일하고 목요일하고요. 주 이틀에 걸쳐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네. 강의 목표는요. 네. 블로그 개설 및 검색 엔진 상위 노출 글쓰기, 그다음에 뭐 블로그 꾸미기, 그다음에 다양한 콘텐츠 제작과, 네, 이웃 관리 기법. 요거 무시 못할 부분입니다. 네. 교육에 대한 필요성요.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높은 게 이웃 부분입니다. 이웃 관리요. 나 혼자 열심히요. 네, 1단위별로 열심히 글 쓸 수 있어요. 네. 크게 이제 신뢰도 지수가 있고요. 인기도 지수가 있어요. 뒤에 더 상세하게 다루는 부분이 있어요. 다루는 부분이 있는데 신뢰도 지수는 나 혼자 돼요. 나 혼자. 얼마나 주기적으로, 네, 품질도가 높은 글을, 네, 성실하게 잘 작성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을 보거든요. 근데 이게 안 돼요. 이게 혼자는요. 인기도 지수가 안 돼요. 네. 인기도 지수는 뭐냐면은 내가 쓴 글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공감, 하트 눌러주고, 그다음 댓글 달아주고. 자기가 쓴 글에 대해서 하트도 달고 댓글 달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카운팅 자체가 틀리게 카운팅을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인기도적인 부분에 대한 거는 서로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있으세요. 같이 교육을 받으시면서 서로 간에 이제 관계를 이렇게 맺으시면서, 네, 블로그도 SNS 서비스에 포함되어집니다. 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사회적 관계망 서비스. 블로그 내 관계성은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서로 이웃이 있고요. 네, 이웃이 있어요. 서로 이웃과 이웃이 있는데, 서로 이웃은 이건 수평 관계입니다. 수평 관계고 폐쇄형입니다. 폐쇄형이란 말은요, 내가 서로 이웃 맺고 싶다라고 해서 그냥 내가 서로 이웃 버튼 꾹 누르면 서로 이웃 되는 게 아니라, 서로 이웃은 상대방한테 요청이 갑니다. 네, 다른 사람이 당신한테 서로 이웃 하자라고 요청이 왔는데 수락할까요, 거절할까요? 이렇게. 그래서 수락 오케이 해야지 관계가 맺어져요. 난 싫어 이렇게 하면 관계가 안 맺어져요. 그래서 폐쇄적이고요. 수평적이라는 부분 자체는 서로적 관계가 맺어져 있는 사람들은 A라는 사람이 쓴 글이 B라는 사람의, 네, 블로그 홈에 전달이 돼요. 또는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에 블로그 앱을 설치하게 되면, 처음에 블로그 앱을 실행시키게 되면, 네, 이웃 새 글이라는 페이지가 바로 떠요. 거기에 전달돼요. B라는 사람 쓴 글도 A라는 사람한테 전달이 돼요. 서로 간에 전달이 돼요. 네. 그래서 수평 관계입니다. 근데 이웃이라는 관계는요, 요거는 수직 관계예요. 수직 관계고 요건 개방 관계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관계성이 나를 기준으로 해서요, 내가 관심을 가지는 이웃, 네, 나의 상위 이웃이 되겠죠. 네, 상위 이웃. 저는 내가요 관심 가지는 사람한테 블로그에 들어가서, 네, 이웃 추가, 그냥 이웃 오케이 하면 그냥 끝이에요. 동의 절차를 안 묻습니다. 그냥 이웃 관계가 뚝딱 돼요. 근데 이제 나를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쓴 글이 이 사람한테 전달은 안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쓴 글은 나한테 전달은 돼요. 블로그의 영향도를 따질 때 이웃 수가 몇 명이냐 중에서, 네, 내 글을 받아보는 하위 이웃의 수가 몇 명이냐 이걸 따져야겠죠. 네. 내 글을 받아보는 이웃 수가 3만 명이다라고 하게 되면 내가 글을 쓰면 3명한테 쭉 퍼진다는 거죠. 네. 근데 내가 받아보는 이웃 수가 3만 명이다. 나에 대한 블로그의 영향도에는 영향 효과가 없어요. 그냥 받아보는 거지. 내가 쓴 글이 그 사람한테 전달되는 건 아니니까. 내가 쓴 글이 그 사람한테 전달되기 위해서는, 네,
이웃이 아니라 서류 이웃을 많이 맺어야 되죠. 그래서 나중에 이것도 이제 네, 이웃관리법에 대해서 저희가 할 겁니다. 네. 그 다음에 SNS 공유요. 네, 통해서 파워블로그 성장하도록 한다. 네. 본인 블로그에 네, 글을 작성을 하고 난 다음에는 수동적으로 기다려야 되잖아요. 네, 네이버 검색 엔진에 상위에 노출되어지게끔 해서 사람들이 검색해서 내 글이 노출되어지고 그 글을 클릭해 들어와서 내 글을 보게끔 수동적으로 기다려야 되는데 네, SNS를 활용을 하게 되면 내가 쓴 글을 페이스북을 예로 한다면 페이스북에 같이 올리고 페이스북에 관계성인 친구 수가 예를 들어 1000명을 맺어놨다. 그러면 내가 페이스북에 올리자마자 1000명한테 쫙 퍼져요. 그 다음에 페이스북 내에서 또 이제 그룹이라는 또 서비스가 있어요. 뭐 특정 그룹은 뭐 10,000명 이상이 모여 있는 그룹도 있거든요. 거기에 내가 그룹원으로 가입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그룹의 성격이 좀 맞아야 돼요. 내가 쓴 글이. 그래서 그 그룹에 도움이 되는 어떠한 글이라고 한다면 거기다가 내가 게재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룹의 관리자가 보고 오 괜찮네. 이거 우리 그룹한테 도움 될 것 같아. 그러면 거기에 게재가 되면 10,000명한테 쫙 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SNS 통해 가지고 내가 네, 쓴 글이 쫙쫙 이렇게 네, 퍼지게끔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네, 네이버의 모두 모바일 홈페이지는 네, 네이버에서 서비스하는 모바일 홈페이지입니다. 말 그대로 무료입니다. 무료 모바일 홈페이지인데요. 네, 홍보하기는 딱 좋아요. 홍보하기 좋아요. 네이버에서 어떤 검색어로 검색을 하게 되면 네, 네이버 모두 모바일 홈페이지가 제일 상위에 딱 뜨거든요. 그럼 그쪽으로 들어오게끔 해서 다시 그쪽에서 다시 블로그나 뭐 유튜브나 이런 쪽으로 다시 이렇게 네, 가게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것도 약간 다르고 페이스북 그 다음에 뭐 밴드 같은 경우에는 지난 기수까지는 제가 밴드 중심적으로 제가 다뤘어요. 저희 교육과정의 밴드를 매 기수마다 만들고요. 한 80개 정도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교육에 참여하신 분들의 의견들이 이전 기수와의 교류나 이런 부분들에서 밴드가 좀 약하다라는 이야기들을 좀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번 기수부터는 다시 옛날 서비스 카페로 다시 돌아가서 카페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경험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교육과정은 이전 기수 또는 다음 기수와의 교류가 좀 필요합니다. 네, 같이 이렇게 할 부분들이 있어요. 네, 사례를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유튜브요. 네, 유튜브. 네, 뭐 전 세계 그 최대 동영상 커뮤니티죠. 네, 올 단위 이용자 수가 10억입니다. 네. 대신 이제 서비스의 범위가 전 세계 대상입니다. 전 세계 대상. 그래서 이제 어쨌든 장단점들이 좀 있어요. 장단점이 있는데 뭐 유튜브는 뭐 용량 제한이 없어요. 내가 업로드할 수 있는 동영상 파일 크기에 대한 게 거의 무제한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뭐 11시간짜리 128GB까지 파일 하나당 올릴 수 있어요. 총 용량에 대한 제한이 없어요. 무제한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광고 배너가 뜨게끔 해서 수익 창출도 돼요. 네. 자, 어쨌든요. 네, 유튜브의 수익 창출 정책이 바뀌었어요. 4월 7일자로. 네, 좀 바뀌어가지고 예전에는 쉽게 받아주는 걸로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요 검증 과정을 좀 거치겠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해당 동영상 조회수가 누적 조회수가 10,000뷰 이상 되어야지만 동영상 수익 창출 설정할 수 있게끔 바뀌었어요. 근데 그 10,000뷰 누적치가 되려면요 한 몇 달 걸려요. 네, 몇 달 걸려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역으로 보면은 같이 이렇게 서로 도와줄 사람들에 대한 필요성이 더 증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카페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사람들끼리 서로 간에 네, 서로 도와서 조회수 좀 네, 같이 봐주고 그렇게 하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자, 네, SNS 개설 및 운영 관리 그리고 동영상 편집 등을 실천한다. 네. 그다음 세 번째 블로그 체험단 활동과 네, 유튜브 동영상 수익 창출 기법을 습득하도록 한다. 네. 이건 다 제가 경험적으로요. 네, 여러분들이 시행착오를 최소화시켜서 네, 다양한 팁들을 또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강 후 진로는 뭐 기업 홍보 마케팅, 네, 또는 뭐 1인 방송 창업. 제가 볼 때는 이 수요가 오히려 네, 젊은 층들 같은 경우에 오히려 근데 꼭 젊은 층만이 아닙니다. 네, 줌머니라고 해서 오히려 뭐 70대 어르신 분인데 유튜브의 인기 스타로
자리 잡으신 분도 계시거든요. 네. 네. 1인 방송요. 성공 사례들이 많이 언급되어지죠. 근데 나하고 뭐 관련성이 있을까? 네. 일반인 성공 사례들도 있거든요. 지금은 누구든지 스마트폰 들고 다니시니까 동영상 촬영하는 거 그냥 뚝딱 촬영할 수 있잖아요. 그게 뭐 희귀 영상 또는 재미있는 영상을 뭐 알게 모르게 그냥 뚝딱 찍었어요. 찍으면 네 촬영자가 저작권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내 유튜브에 올렸어요. 근데 그게 뭐 예를 들어 대박 터트려가지고 네 조회수가 뭐 몇천만 뭐 일반인 성공 사례 중에 대표적인 게 2011년도에 애가 침대에서 뒹굴뒹굴 하는 거 딱 찍어가지고 올렸는데 그게 1,000만 뷰 나왔어요. 그래서 CNN에 방송되고요. 네, 그게 성공 사례예요. 언어도 필요 없어요. 말도 필요 없고요. 네, 전 세계 사람들이 그냥 애가 그냥 이제 뒤집게 하는 나이 한 6개월 정도 시점에 네. 근데 엄마가 앞에 있으니까 좋아서 헤헤 웃다가 피곤하니까 옆으로 누워서 바로 세근세근 잠들었다가 다시 일어났다. 그런 영상이거든요. 네, 어쨌든요. 네,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교재는요 블로그 마케팅 네, 이라는 교재 네로 저희가 네, 사용하도록 하겠고요. 나중에 단체 구매로 할까 합니다. 네, 세부 강의 계획서는 제가 업로드해 드렸던 그대로입니다.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명기가 좀 잘못됐는데 5월 5일 날이 금요일이죠. 네, 목요일이 아니라 좀 당겨가지고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오늘요 OT 블로그 SNS 동향 그리고 네. 밴드 개설 말고요. 네, 카페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네, 약간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부터 네, 본격적으로 블로그 활성화, 네, 본인 블로그에 네, 주제를 먼저 나중에 좀 선정을 좀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겁니다. 네, 스타트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바꾸는 것보다 좀 고민을 좀 해서요. 스타트하면서 꾸준하게 가시는 게 좋거든요. 네. 근데 너무 부담을 가지시지 마시고요. 나는 그냥 이 과정이 어떤 과정인가 라고 해서 이렇게 한번 들어볼까 라고 왔는데 이거 수업 들어보니까 이게 뭐 그냥 뭐 어영부영 하는 건 아니네 라고 해서 또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 간혹 계시는데 한번 들어보시고 나중에 방향 잡으셔가지고 네 하셔도 돼요. 근데 블로그는요 어쨌든 하나 활성화해 놓으시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으세요. 네, 주위에도 많이 도움을 드릴 수도 있고. 네, 이하 네 블로그 활성화, 블로그 기본 관리, 네 사진 올리기, 이웃 추가, 뭐 그다음에 꾸미기요. 네 블로그 스킨 레이아웃, 위젯 설정, 세부 디자인 설정, 그다음에 여기까지도 꾸미기입니다. 네, 그다음에 고급 관리, 검색 인지 상위 글쓰기, 그다음 동영상 편집, 뭐 그다음에 등등. 네, 다양한 멀티미디어 네 활용해가지고 블로그 쓰기 등등 있는데. 우선적으로 블로그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어서 계속 나갑니다. 꾸준하게 글쓰기는 매 시간마다 합니다. 해당 수업했던 내용을 요약 정리해가지고 블로그에 글쓰기도 하고요. 네. 페이스북 했다. 페이스북과 관련되어진 내용을 정리해가지고 블로그에 게시하기도 하고. 그래서 블로그 글쓰기는 꾸준하게 계속합니다. 끝까지. 네. 최대한 하루에 하나 이상 포스팅하는 걸로 수업 시간에 나오셔가지고. 네, 그렇게 나가도록 할 겁니다. 페이스북 활용, 유튜브 활용. 유튜브를 좀 당겨서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 블로그 및 유튜브 컨텐츠 제작 공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16주 과정으로 돼 있고요. 네, 요 뒤에 단계 다루도록 하겠고요. 네, 주소록 작성 카페는 뒤에 다루겠고 교재는요. 우선은 블로그 파트에서는 블로그 마케팅이라는 교재가 있는데, 네, 요 교재를 저희가 네, 구매하도록 할 겁니다. 네. 블로그 마케팅 관련해가지고 4년 연속 뭐 베스트셀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바뀌긴 했어요. 네. 해당 이 교재에서는 최적화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최적화 검색 엔진 최적화 기법으로 블로그 글쓰기 여기 포커스 맞춰져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적화 검색 알고리즘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해당 블로그의 주제예요. 자, 우선은 기본사항부터 간단히 정리하면 블로그요. 블로그가 뭔데? 네. 부터 먼저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는 영어입니다. 영어인데 blog 어떻게 만들어진 용어냐? web 웹 플러스 로그 일기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여기 b 떼냈고요. 로그 블로그 웹이라는 건 인터넷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인터넷에 기록하는 일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인터넷상에 기록하는 일기. 근데 인터넷은 네, 개방 공간이잖아요. 폐쇄 공간이라기보다는 개방 공간. 기본적으로는요. 기본적으로는 네. 내가요, 난 이거는 나만 보고 싶고 다른 사람 안 봤으면 좋겠어. 네, 가능합니다. 글을 쓰시고 나서 볼 수 있는 접근 권한을 나만 보기로 하시면 돼요. 비공개로 하시면 다른 사람 못 봐요. 나만 보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럴 경우에는 굳이 인터넷에다가 굳이 네, 올릴 이유가 좀 안 맞을 것 같고, 어떤 나의 어떠한 생각이나 경험이나 관심이나 이러한 것들을요, 네, 차곡차곡 시간 순서에 맞춰가지고요, 네, 차곡차곡 시간 순서에 맞춰가지고 기록해 나가는 네, 일기 또는 일지가 블로그가 되겠다. 네이버에서 권유했던 대표적인 사례는 네, 육아일기를 블로그로 한번 작성해 보세요. 하루하루 애가 커가는 모습들이 다 틀리잖아요. 근데 요즘은 네,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또 육아를 도와주시는 케이스가 있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블로그를 배우셔가지고 애가 커가는 모습들을 이렇게 차곡차곡 네, 블로그에다가 네, 작성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블로그는 쉽게 만들 수 있고요. 네, 포스팅 되어진 네, 글이 시간 순서에 따라서 표시가 되어진다. 블로그 종류는 네, 개인 블로그만 있는 게 아니라 정치 블로그도 있고요. 기업 블로그도 있고요. 네, 미디어 블로그, 뉴스 이러한 인터넷 뉴스 이러한 데도 있고요. 정치 블로그는 뭐 청와대 블로그 있고요. 네, 기업 블로그는 삼성이나 이런 데들도 블로그를 운영을 합니다. 네. 자, 블로그를 서비스하는 그 업체입니다. 업체 종류로서는 네, 이용률이 제일 높은 게 네이버입니다. 네. 요거는 지금 현재 네이버 검색 엔진. 네, 검색 엔진의 점유율요. 검색 엔진의 점유율이 가장 높은 게 네이버입니다. 네이버가요, 이전에 다음이 네, 한 20%뭐 25%까지 경쟁 관계에 있었는데 카카오 인수합병되고 더 떨어졌어요. 더 떨어져서 거의 뭐 네이버가 독주하다시피, 인터넷을 뭘 찾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네이버를 많이 찾는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네이버 검색 엔진의 점유율이 압도적입니다. 거의 뭐 83%, 85%까지. 네. 그다음이 줌. 구글이 전 세계 검색 엔진에서 80% 이상 차지하는 게 구글인데 국내에서는 유독 1% 미만입니다. 점유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다음 마이크로소프트, 카카오 등등. 그다음에 블로그요. 네. 블로그 서비스 업체들의 점유율에 보면 네이버 이용자가 많으니까 네이버 네, 블로그가 한 70% 정도 차지하고요. 네. 그다음에 다음 블로그, 티스토리 블로그 등등이 있습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면은 네, 어느 업체에서 제공하는 블로그 서비스를 내가 네, 이용해서 활성화시킬 건가? 네, 네이버 블로그를 이용을 하세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추천드리는 부분은 오히려 티스토리. 점유율은 낮지만 근데 요거는 아무나 하려고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요거는 초대권이 있어야지만 돼요. 초대권이 있어야지만 이용 가능한 블로그로. 네. 폐쇄형입니다. 폐쇄형. 그래서 이전에 제가 네, 네이버 블로그 활성화시키고 난 다음에 티스토리를 다뤄드리려고 했거든요. 초대장 없이도 개설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없어졌어요. 네. 3월달에 사람들 아름아름 알려주면서 네, 그게 또 방법이 네, 뭐 티스토리 앱 설치해서 티스토리 앱에서 가입하면 초대장 없이도 가입된다라고 이제 뭐 유튜브 뭐 블로그로 돈 벌기 뭐 이런 책에서도 소개되고 이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되니까 네, 카카오가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안 돼요. 다시 네, 초대장이 있어야지만 네, 가입 가능한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티스토리 블로그도 활성화를 좀 시켰다가 네, 힘들어가지고 지금 약간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저희는요, 저희 과정에서는 네이버 블로그 네, 이용하도록 할 겁니다. 네, 네이버 블로그.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를 활성화시킨 다음에 네, 그 다음에 뭐 티스토리 블로그 쪽도 접근해봐도 괜찮을 것 같고. 참고적으로 그 네이버의 블로그 정책은요, 네, 네이버의 그러니까 네이버의 계정 정책요. 네이버의 계정 정책은 네, 현재는 회원 가입할 때 주민등록번호 없이 가입을 하죠. 스마트폰 인증
돼 있죠. 스마트폰 번호당 3개까지 아이디 만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번호당 3개까지. 간혹 블로그 수업 이제 참여하실 때 질문이 이제 공통적으로 나오는 질문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예전에 블로그를 하다가 한동안 좀 안 하다가 다시 하려고 하는데 이 블로그를 하는 게 나은가 아니면 새로 그냥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게 나은가 또는 초기화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초기 상태로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초기화해서 기존 블로그를 그대로 가져가는 게 나은가 라는 질문을 하시는데 단기적으로 활성화시킨다라고 한다면 깨끗한 게 단기적으로는 활성화시키기가 좀 수월하고요. 그 다음에 초기화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제가 초기화 해봤거든요. 근데 깨끗한 블로그보다는 좀 늦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기존 블로그를 안 하다가 이제 하다가 안 하다가 다시 한다라고 하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내가 글을 썼을 때 내 글 자체가 상에 노출되어지는 율 자체가요. 안 하다가 이렇게 하게 되면 그 활성화 지수를 높이기까지가 시간 좀 걸리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경험적으로는 깨끗한 블로그가 좀 더 나은 것 같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초기화하게 되면 기존 데이터가 다 지워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도 괜찮은지 그거를 한번 따져보셔야 될 것 같고. 기존에 중요 자료들이 있는데 난 초기화하기는 싫고 그러면은 그걸 그대로 다시 이어가지고 블로그를 활성화시켜 나가도 되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입니다. 네이버의 PC하고 스마트폰 검색 영역이 좀 차이가 있다. 지금 요게 또 바뀌었어요. 이거 없어졌어요. 스마트폰하고 PC하고 차이 나는 부분으로서 스마트폰에 작년에 라이브라고 해서 네이버가 아까 언급했던 거 C랭크라고 하는 알고리즘은요. C랭크 순위 매긴다. C랭크 알고리즘을 적용시켜서 테스트했던 게 라이브라고 하는 서비스였어요. 테스트했습니다. 실험을 했었습니다. 이 라이브는 주제가 좀 정해져 있었어요. 주로 이제 방송 또는 여행, 방송, 여행 이런 부분으로 좀 범위를 좀 좁혀가지고 사람들이 어떠한 이 주제로 글을 썼잖아요. 드라마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글을 이렇게 썼는데 순위의 기준이 뭐였냐면은 인기도가 조금 높았어요. 랭킹 순위에. 그 인기도는 뭐냐? 지표가 댓글수, 공감수, 댓글수와 공감수, 조회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애완용 거북이라는 글을 한참 좀 안 쓰다가 4월 3일 블로그가 저품질 풀리고 나서 적었거든요. 애완용 거북이라고 적어가지고 조회해 보니까 이게 저 뒤에 뜨더라고요. 애완용 거북이 라고 해서 저 뒤에 떠가지고 이거 안 풀렸나 저품질이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요겁니다. 뒤에서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계속 쭉쭉쭉쭉 올라와가지고 또 밀렸어요. 첫 페이지까지 갔거든요. 첫 페이지까지 갔다가 또 밀렸어요. 근데 왜 이게 뒤에 있다가 계속 올라왔느냐? 모바일에서는요. 모바일에서는 해당 블로그의 그 태그요. 연관 태그로 이렇게 추천 뜨는 게 있어요. 일례로요. 제 거는 제가 어떻게 해놨냐면은 얘를 그 JRP 애니메이션으로 해가지고 해당 사진을 움직이게끔 좀 해놨거든요. 그래서 눈에 좀 띄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클릭률이 좀 높아진 것 같아요. 클릭률이 좀 높아져가지고 보니까 인기도가 좀 높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 순위가 계속 위로 올라오더라고요. 네. 이렇게 놨거든요. 나중에 저희가 다 글 쓰는 기법에 의해서 다룰 겁니다. 네. 이렇게 네, GIF 애니메이션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거든요. 네. 처음에는 이 글이 한 60 몇 페이지 떴어요. 60 몇 번째 떴었어요. 네. 저거 이야기하면서 네, 더 와전돼 버렸는데 네, 어쨌든요. 네, 지금 현재 신뢰도와 인기도 그다음 주제까지도 본다. 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립니다. 네, 검색 알고리즘 C랭크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PC하고 스마트폰에서의 조회율입니다. 네, 이거는 네이버 검색 광고라고 아까 저희가 그 파워링크나 이런 거 광고 있잖아요. 그거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네이버 검색 광고 시스템이라고 홈페이지가 따로 있어요. 그 홈페이지에는 별도로 회원가입을 하셔야 돼요. 광고주로 회원가입 하셔가지고요 조회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내가 광고를 하려고 하는데 해당 이 키워드가 어느 정도 조회되어지는지라는 부분을 내가 알아야지. 네. 해당 이 키워드를 이렇게 내가 등록할 수 있거든요. 그 키워드의 경쟁 입찰이에요. 클릭당 그 광고비가 경쟁 입찰로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보통 장기적으로 하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일례로 제가 지금 간호조무사 뭐 이렇게 네, 예로서 지금 검색을 한 건데 네. 뭐 제가 하시는 분이 간호조무사 학원을 하시는데 간호조무사 학원 같은 경우에 단기 수요가 2월달에 거의 피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학생들 졸업하고요. 그 다음에 3월달에 입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제 학교 지나가지 않고 이제 그 간호조무사 학원 쪽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조회를 많이 한대요. 조회 많이 하는데 일반적으로 클릭당 최저 비용이 얼마냐면 70원이요. 클릭당 최저 비용이 한번 클릭할 때 최저 비용이 70원인데 이게 경쟁이에요. 경쟁인데 나 혼자만 그거를 특정 키워드로 등록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은 안 하니까 제일 낮은 비용으로 책정을 하겠죠. 70원으로 하더라도 내게 노출되니까. 근데 이제 경쟁이 붙은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네 가격이 계속 올라가요. 네, 예를 들어서 난 100원 낼게. 그러면 내 거보다 위에 올라가요. 그럼 나는 150원 할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한 2월 달에 어느 정도 가격이 올라가느냐? 네, 5,000원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클릭당 5,000원. 이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요, 네, 2월 달에 요 키워드로 글을 많이 작성을 하시면 네, 나중에 블로그의 밑에 해당 그 파워링크 텍스트 광고가 내 블로그 글의 밑에 뜨게끔 할 수 있거든요. 자격요건이 돼야 돼요. 네, 블로그 개설하고 90일 경과돼야 되고 만 19세 이상. 그 다음에 광고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판정이 되어졌을 때 내가 신청을 하면 네, 네이버에 애드포스트라고 있어요. 네, 네이버 애드포스트 신청해서 오케이 이렇게 되게 되면은 네, 내가 이제 쓴 글과 연관되어진 해당 광고가 글 하단에 뜨거든요. 글 하단에 뜨는데 그 노출에 의해서 광고비가 수입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 클릭해야 돼요. 클릭당 이렇게 광고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클릭 또는요, 네, 클릭에 들어가서요, 예를 들어서 뭘 구매를 했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비용이 더 높아집니다. 수입이요. 그러면 이제 그 블로그 운영자하고 네이버하고 분할을 이렇게 해서 수익 창출할 수 있습니다. 블로그 가지고요. 네. 자, 여기서 보고자 하는 부분 자체는 뭐냐? 네, 개괄적으로 한번 보세요. 이렇게 월간 검색 수가요, PC 대비 모바일이 거의 3배 가까이 높다. 그죠? 1000, 3000. 이거는 뭐 훨씬 더 많네요. 네. 뭐 이렇게. 그러니까 포커스를 모바일에 둘 필요성이 있겠다. 지금은요. 네. 그래서 스마트폰이 PC보다 조회율이 훨씬 더 높다. 자, 네이버 블로그는 네, 그냥 네이버에 회원가입만 뚝딱 하게 되면 자동으로 블로그는 생성되어집니다. 네이버 아이디당 블로그 1개가 자동 생성되어진다. 네. 현재는요, 휴대폰 번호당 3개까지 아이디 계정을 만들 수 있다. 네. 라는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네이버에서 PC에서 회원가입할 수도 있고, 네, 모바일에서 회원가입할 수도 있고, 절차는 회원가입, 그 다음에 약관 동의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뭐 성별,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인증해서 가입하기 하게 되면 네, 휴대폰 번호당 3개까지
아이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자, 블로그를 시작하실 때요, 먼저요 벤치마킹을 많이 좀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추구하는 어떤 방향 자체가 먼저 정립이 되어져야지 진도가 빠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네, 즉 따라한다 이 말입니다. 블로그를 벤치마킹 네, 해볼 수 있는 네, 해당 대상 네, 서비스가 있는데, 네이버의 블로그 홈에 접속해 보면요, 네이버의 블로그 홈요, 네이버의 블로그요, 네이버의 블로그 여기에 접속했습니다. 접속하면 네, 상단에 메뉴 목록들이 쭉 있는데요, 여기 단에 쭉 보면요, 네, 여기 있는 부분들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요, 여기 있는 부분들을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화, 책, 요리, 국내 여행, IT, 주제 이렇게 돼 있죠. 자, 31개 주제가 있어요. 31개 주제. 이 중에서 나는 어떤 거 위주로 할 건지 라는 부분을 지금 현재 해당 이 분류가 31개인데 31개 중에서 하나를 네,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블로그의 주제도 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어떤 거를 위주로 내가 블로그에 작성해 나갈 것인가. 네. 분류 항목에 보니까 엔터테인먼트, 예술 분야 내에 보니까 문학 및 책, 영화, 미술 디자인, 공연 전시, 음악, 드라마, 스타 연예인, 만화, 애니, 방송, 일상생활, 생활 노하우, 쇼핑 부분에서 일상생활, 육아, 결혼, 애완, 반려동물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글을 쓰고요, 이 글은 어떤 주제와 관련이 있다라는 부분을 설정을 하거든요. 설정할 때 이제 내가 블로그에 주로 작성을 많이 할 주제가 어떤 게 될까라는 부분을요, 네, 좀 범위를 좀 좁혀 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꼭 하나만 집중하라는 건 아니고요. 이 중에서 이제 몇 개 정도 선택해도 돼요. 선택해도 되는데, 나의 블로그의 주제가 어느 정도는 네, 좀 이렇게 범위가 조금 잡혀야 그와 관련되어진 글을 내가 썼을 때 그 글이 해당 키워드에 상위 노출이 되어집니다. 네. 참고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소셜 마케팅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네, 약간 차별화를 좀 뒀던 게 사람들 좀 많이 안 쓰는 최신적인 부분으로 조금 접근이 되어져서, 뭐 네이버 TV나 뭐 카카오 TV나 뭐 예를 들어서 네이버 TV 수익이나 뭐 카카오 TV 채널이나 뭐 이렇게 하면 이게 제 거거든요. 뭐 제일 상위에 뜨죠. 네. 요거는 네, 티스토리입니다. 티스토리도 주제를 제가 이거로 잡아놨거든요. 블로그와 유튜브로 돈 벌기 뭐 이렇게 잡아놨거든요. 그래서 주로 쓰는 글들이 이런 부분과 관련되어진 글들을 위주로 네, 쓰고 있거든요. 뭐 유튜브 마켓, 뭐 유튜브 뭐 URL 설정, 네, 요거도 제 거고, 18,000개 중에 첫 번째죠. 네, 유튜브 URL 뭐 상위에 떠야지 클릭률이 좀 높겠죠. 네, 상위에 떠야지. 첫 페이지 정도, 네, 첫 페이지가 10개입니다. 모바일에서는 15개예요. 모바일에서는 15개씩, 한 페이지당 15개씩 노출되어집니다. 네. 자, 어쨌든 네, 주제적인 부분을 고려한다라는 부분을 좀 네,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 여기 보면 파워블로그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저희 과정명이 파워블로그를 사용하고 있지만 여기 보시다시피 몇 년까지, 네, 2014년까지, 작년도 4월달에 2016년도에 이전 연도 1년 동안 네, 블로그 운영자들 중에 해당 여기 그 카테고리 목록 단위별로 파워블로그를 지정을 4월달에 하거든요. 그때 이제 파워블로그를 발표한 게 아니라 이제는 더 파워블로그 지정 안 할게요라고 파워블로그 제도를 그만하겠다라고 네, 공지를 했어요. 대신 이게 이제 2008년도부터 운영해 왔던 부분이거든요. 2008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선정되어졌던 파워블로그들은 그대로 여기 명예의 전당격으로 해서 여기 유지는 해놓는 걸로 해서 보면 연도 단위별로 연도별 네, 2008년부터 2014년까지 해당 이 주제 카테고리별로요. 주제 카테고리별로 파워블로그 지정된 사람들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파워블로그가 됐는지라는 부분을 네, 한번 체킹을 나중에 저희가 실제 사례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보면 재밌어요. 네, 나중에 이제 분석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는데, 즉
세부적인 벤치마킹 방법이죠. 벤치마킹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잘 운영을 했던 블로그들을 이렇게 보면서요. 네. 방향을 좀 잡으시는 게 좋으세요. 신규 파워블로그 지정이 없어지면서 새로 만들어진 게 있어요. 공식 블로그하고 이달의 블로그. 근데 이제 공식 블로그는 개인들이 접근하기는 조금 힘듭니다. 공식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공식 블로그 지정할 수 있는 대상에 개인은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뭐 그 지방자치단체라든지 뭐 일례로 공식 블로그 등록 기준이라고 해서 공식 블로그 등록 기준 대상 세부 기준에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제한이 공식 블로그로 등록 가능한 기관단체는 정부, 부처, 자치단체 대표 블로그, 공공기관 뭐 이렇게 돼 있고, 출판사 명으로 출간되어진 도서가 확인되어진 출판사 및 독립출판 서점의 블로그. 저는 돼요. 요게 해당되어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또 공식 블로그로 할까 말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그게 또 일일 것 같아가지고. 네이버 매거진 소개되어진 뭐 매거진 캐스트에 소개되는 매거진 등등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보면 근데 개인이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달의 블로그라고 해서 이달의 블로그는 추천을 받습니다. 이달의 블로그는 주제가 아까 선언한 게 주제가 있었잖아요. 월단위별 주제에 그 부합되어지는 우수한 블로그를 추천해 주세요. 네이버가요.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월단위별로 이렇게 4월달은 보니까 주제가 맛집, 영화, 사진, 뭐 먹방, 여행 뭐 이렇게 돼 있네요. 이달의 주제는 맛집, 영화, 사진이고요. 테마 블로그는 먹방, 여행, 여행, 사진, 스타워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클릭해가지고 월 단위별로요. 이렇게 조회 이렇게 해볼 수 있으세요. 3월달은 뭐 패션, 미용, 육아, 취미 뭐 이렇게 돼 있었고. 블로그는 그러면 무조건 그러면은 홍보는 못 하느냐, 홍보 블로그는 안 되느냐, 꼭 그렇진 않거든요. 2016년도 11월달 같은 경우에 보면은 주제가 이렇게 돼 있었고 11월, 12월, 9월달인가? 어쨌든요, 뭐 그 홍보 블로그도 돼요. 홍보 블로그 되는데 글을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글 작성의 방식 자체가 해당 그 글 쓰는 그 주인공이 그 사람 그 개인이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블로그의 본래 취지가 그거거든요. 일상의 어떤 경험이나 뭐 어떤 관심이나 생각이나 이러한 것들을 차곡차곡 시간 순서에 맞게끔 작성이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가 돼야 돼요. 내가. 그래서 이제 그 해당 글 쓰는 키워드 중에 뭐 제가 생각할 때는요, 제가 볼 때는요, 아니면 뭐 이러한 본인의 생각을 넣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있는 사실 그대로 기술하면 그거는 블로그 글에 부합되기보다는 오히려 뉴스나 이런 부분들에 부합되죠. 그렇기 때문에 블로그 성격에 맞는 글을 작성을 해 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판매 일지 이런 것도 괜찮아요. 판매 일지. 오늘 주문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내가 이번에는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보냈는데 그 상대방이 잘 받았다고 하더라. 뭐 그래서 어떻더라. 뭐 이렇게 그렇게 쓴 걸 또 노출도가 높아요. 간접 홍보는 되죠. 자, 어쨌든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벤치마킹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있어요. 파블로그나 공식 블로그나 이달의 블로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우선은 여기까지만 좀 꺼놨다가 진행할게요.